미선 씨, 위에 접시 좀 꺼내주실래요? 발끝으로 섰지만 닿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태준 씨가 제 뒤로 왔습니다. 팔을 뻗어 접시를 꺼냈어요. 그 순간 태준 씨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됐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제 허리춤에 닿는 감촉. 정말이었어요. 지원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태준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7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선. 올해 52입니다. 7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25에 만나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인연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에 매달리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친 지원이가 요가를 같이 다니자고 제안했어요. 서지원. 제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만나 지금까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죠. 지원이는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5년째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강태준 씨는 IT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3세 사업가예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 요가 수업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게 우리의 루틴이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난 11월 초 목요일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카페에 앉았어요. 지원이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7년 동안 혼자 어떻게 지냈어? 그런 거 말이야. 남자랑 여자 사이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50살이 된 지금도 이런 얘기만 나오면 수줍어하는 친구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냥 참고 살지. 별 수 있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미선아, 사실은 지원이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태준이랑 그런 게 너무 힘들어.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커서 정말 힘들어.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원아, 그게 무슨... 미선아, 나 25년 참았어. 결혼하고 나서 줄곧. 처음에는 참을 만했어. 사랑하니까.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태준 씨한테 말했어? 어떻게 말해? 남자 자존심에 상처 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지원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지만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어. 지원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25년간 완벽해 보였던 지원이 부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태준이가 자꾸 원해. 일주일에 2-3번, 예전보다 더 자주. 왜 그럴까? 모르겠어. 나이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도 지원이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준 씨가 그렇게 크다니, 지원이가 25년간 고생해 왔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 같은 거였을까요? 태준 씨가 정말 그렇게 클까? 7년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리움, 모두 봉인해뒀던 감정들이었는데 지원이의 고백이 그걸 깨운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태준 씨는 지원이의 남편이에요. 내 절친의 남편.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지원이와 2번 더 요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태준이도 일찍 들어온대. 그래? 좋아. 사실 약간 망설여졌어요.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지원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다른 시선으로 볼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에 지원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미선아, 어서 와. 거실로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지원이가 두꺼운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아직 안 왔어. 곧 온대.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였어요. 오빠, 미선이 왔어. 아, 미선 씨, 어서 오세요. 태준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5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 보였어요. 지원이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지원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보, 샤워하고 올게. 태준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원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선아, 부엌 와서 좀 도와줘. 부엌으로 가니 지원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때? 지난번에 얘기한 거. 응, 여전해. 어제도 그랬어. 지원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태준 씨가 나왔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태준 씨를 관찰하게 됐어요. 지원이의 고백 이후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남자로서의 태준 씨. 7년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보는데 갑자기 지원이가 배를 잡았어요. 아야, 왜? 어디 아파? 태준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배가 갑자기 아파.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아픈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응급실 가볼래. 그래. 가자. 2사람이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저녁 먹다가 이렇게 돼서.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갈게. 문 잠그고 나갈게. 고마워. 미선아. 2사람이 급하게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어색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지원이가 많이 아픈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10시쯤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나야.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야. 좀 더 걸릴 것 같아. 집에 가 있어. 너무 늦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내일 연락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원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입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아, 미선 씨, 아직 계셨네요. 집에 지원이 약이랑 건강보험증 가져오라고 해서요. 아, 그렇구나. 태준 씨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챙겼어요. 다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도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세요. 제가 지원이 잘 돌볼게요. 네, 지원이 얼른 낫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 주셔서. 태준 씨가 다시 나가려는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오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선 씨, 들어가서 쉬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상했어요. 태준 씨를 의식하게 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한 말도 그렇고, 7년간 봉인해뒀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친구의 남편을 보면서 위험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장을 벗을 때의 넓은 어깨, 소주잔을 건넬 때 스친 손, 지원이를 걱정하던 진지한 눈빛, 7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자에 대한 관심,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욕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나야, 급성, 장염이래. 괜찮아. 약 먹으면 된대. 다행이다. 어젯밤 고생했어. 고마워. 미선아,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정말 든든해. 지원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젯밤 저는 친구 남편에 대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쉰둘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7년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태준 씨와 함께여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생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사흘 만에 회복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요가 수업에서 만났어요. 미선아,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 뭐가?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태준 씨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요가를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원이가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미선아, 요즘 태준이가 좀 달라졌어. 더 다정해진 것 같아. 지원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또 그런 게 더 자주. 지원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부부관계가 더 잦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응. 어쩔 수 없지 뭐.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어떻게?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나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태준이는 집에 있을 텐데. 혹시 시간 되면 들러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줄래? 지원아, 그건 좀. 태준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회사 일이 많은가 봐. 내가 와서 얘기 상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이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30년 친구였으니까요. 알았어. 몇 시에 갈까? 6시쯤. 고마워. 미선아,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 씨와 단둘이 있게 되다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지원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태준 씨가 나왔습니다. 미선 씨, 어서 오세요. 지원이한테 들었어요. 네. 지원이는 언제 와요? 10시쯤 온대요. 영화 보고 저녁까지 먹는다고. 4시간이나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태준 씨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였어요. 뭐 드실래요? 커피? 네. 감사합니다. 태준 씨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태준 씨가 커피를 건네줬어요.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빠요. 연말이라 그런지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저도 가끔 외로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는 지원이랑 같이 사시잖아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원이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서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털어놓은 문제 때문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태준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이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자는 복잡해요. 이유 없이 그럴 때도 있어요. 미선 씨는 여자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준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배려요? 네. 여자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어요. 미선 씨. 네.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원이가 저를 안 받아줘요. 부부인데 너무 외로워요. 고백이었습니다. 남자의 솔직한 고백. 오빠,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53의 남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이도 힘들고 태준 씨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둘 다 사랑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원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 왜 나를 피해? 라고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원이도 힘들고 태준 씨도 힘들다면 내가 중간에서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7년간 억눌렸던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저녁 먹을까요? 태준 씨가 주제를 바꿨어요. 네. 좋아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있었어요. 뭐 해 먹을까요?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둘이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부엌이 좁아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태준 씨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미선 씨, 위에 접시 좀 꺼내 주실래요? 발끝으로 섰지만 닿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태준 씨가 제 뒤로 왔습니다. 팔을 뻗어 접시를 꺼냈어요. 그 순간 태준 씨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됐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제 허리춤에 닿는 감촉. 정말이었어요. 지원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태준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7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든 요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어요. 파스타를 먹었지만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아까 그 순간만 생각났거든요. 태준 씨도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또 부엌에서 가까이 있게 됐습니다. 미선 씨. 네. 태준 씨가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까 느끼셨죠?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힘든지. 태준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원이가 제게서 도망가는 이유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 씨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왜 지원이가 힘들어하는지. 오빠, 미안해요.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서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빠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그게 무슨 지원이가 힘들어하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말하고 나니 떨렸어요. 제가 방금 무슨 제안을 한 거죠? 미선 씨, 그건 저도 외로웠어요. 7년 동안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태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빠가 보고 싶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선 씨, 오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원이의 방에서, 지원이의 침대에서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어요. 태준 씨는 정말 지원이 말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7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도 놀란 것 같았어요. 미선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 말에 태준 씨의 움직임이 더 깊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알아요. 지원이한테 미안해요. 나도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죠? 태준 씨가 물었어요. 그래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시 하고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지원이가 곧 올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제가 먼저 갈게요. 미선 씨. 네, 고마워요. 이상한 감사였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죄책감과 행복이 공존했습니다. 지원이를 배신했어요. 30년 친구를. 하지만 동시에 7년 만에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고마웠어. 태준이가 기분 좋아 보이더라. 내가 좋은 얘기 해줬나 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별로 한 것도 없어. 아니야.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이 7년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꾸 그때를 떠올렸어요. 제 몸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목요일 요가 수업에서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지원이는 평소와 같았어요. 미선아, 지난주 토요일에 고마웠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태준이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해방된 것 같다고 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무슨 얘기 했길래? 아니야. 그냥 남자 얘기?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태준이가 요즘 나한테도 더 잘해줘. 지원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지원이가 말했어요. 미선아, 사실 요즘 태준이랑 그런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정말? 응. 전보다 배려를 많이 해줘. 천천히 하고 내가 괜찮은지 계속 물어보고. 제가 태준 씨에게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지원이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는 덜 힘들어.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지원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제가 태준 씨와 관계를 맺은 덕분에 지원이 부부가 좋아진 건가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지원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회사 근처 호텔. 점심 먹고 잠깐. 호텔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더 컸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2시까지 회사 돌아가야 해서. 알아요. 1시간 반.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지원이가 요가 수업 가는 오전 시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왔어요. 만날 때마다 좋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행복이 더 컸어요. 태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7년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겠죠.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 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이네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셋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올해도 다 갔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 지원이가 맥주잔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태준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들었어요. 잔을 부딪히는 순간 태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선아, 너 요즘 달라 보여. 지원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얼굴이 환해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아니야. 그냥 운동하고 관리해서 그런가 봐. 진짜 예뻐졌어. 좋은 사람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너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야.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미선 씨, 정말 요즘 아름다워 보이세요. 태준 씨도 거들었어요. 조심스러운 칭찬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워.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저녁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원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준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보고 싶어서. 태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요. 지원이가 돌아왔어요.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뭐 얘기해? 아니, 그냥 TV 얘기.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문자를 받았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댁으로 가도 될까요? 지원이 요가 간 사이에. 네, 오세요. 다음날 일요일 오전 10시. 지원이가 요가 수업에 간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닫자마자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주말 오전을 함께 보냈습니다. 12시에 태준 씨가 떠났어요. 지원이가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한 달 더 이어졌어요. 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요가를 마치고 카페에서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우리 부부 정말 좋아졌어. 그래? 응. 태준이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배려도 많이 하고. 지원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그리고 너도 자주 와줘서 고마워. 너랑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당연한 거지 뭐. 미선아, 너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지원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지원이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하고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를. 그리고 태준이도. 내가 가진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랑 30년을 함께 한 친구.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정말, 지원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요? 내일 저녁 6시. 제 집에서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태준 씨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심각한 표정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인지 태준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어제 지원이가 우리 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저도 들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가 요즘 너무 행복해해요. 우리 때문에. 아이러니였어요. 배신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하면 안 돼요. 알아요. 태준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3개월이었네요. 네,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선 씨,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이니까 괜찮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게 다시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외로웠던 저를 위로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했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했어요. 오빠,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떠났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태준 씨를 보낼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원이에 대한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금기된 사랑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태준 씨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지원이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거든요. 가족 모임은 여전히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원이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태준 씨와 저는 서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어요. 태준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원이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2월 중순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원이네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삼겹살 파티였습니다. 자, 건배. 지원이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셋이서 잔을 부리쳤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왜 말이 없어? 무슨 고민 있어? 지원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원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응. 고마워. 고기를 구우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태준 씨의 회사 얘기, 제 일 얘기, 지원이의 요가 강사 얘기. 태준 씨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원이가 눈치챘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응. 연초라 그래. 저녁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우리 둘 사이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 지원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서. 지원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특히 너희 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30년을 함께한 내 분신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없었으면 나 정말 외로웠을 거야. 특히 결혼하고 나서 힘들 때마다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지원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당신은 2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정말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야. 지원이가 태준 씨를 바라봤어요. 다른 남편들은 바람도 피우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나만 바라봐 줬잖아.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요즘은 더 잘해줘. 배려도 많이 하고 다정해졌어. 25년 만에 신혼 같은 기분이야. 지원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선이도 요즘 자주 놀러와 줘서 고마워. 너랑 얘기하면 정말 즐거워. 당연한 거지 뭐. 겨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지원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 완벽하고 미선이는 내 친구로서 완벽해. 지원이가 우리 손을 각각 잡았어요. 둘이 없으면 나 정말 살 수 없을 거야. 진심이야.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들 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나 정말 복받은 여자야.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 너희 둘만 있으면 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원이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친구.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 순수한 신뢰를 배신했다는 게 한참을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괜찮아?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거울을 다시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푹 쉬어. 내가 바래다 줄까? 괜찮아. 내가 운전해서 왔어. 거실로 돌아갔어요. 태준 씨도 제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내일 연락할게. 응. 지원아. 현관문을 나서는데 태준 씨가 따라 나왔어요. 미선 씨. 네. 저도 힘들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우리 잘한 거 맞죠? 끝낸 게. 네, 잘한 거예요. 지원이가 저렇게 믿는데.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태준 씨를 봤습니다.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원이의 순수한 신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배신했어요. 3개월 동안 뒤에서 지원이가 행복해하는 동안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지원이의 집에서, 지원이의 침대에서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선 씨, 어젯밤 많이 울었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정말 끝내길 잘한 것 같아요. 지원이를 더 이상 배신할 수 없어요. 네, 오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만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지원이가 눈치채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미선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도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지원이를 만났어요. 미선아,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아파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 지원아, 미선아, 나 진짜 요즘 행복해. 태준이랑도 잘 지내고, 너도 자주 보고. 지원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끝낸 게 잘한 일이라고. 지원이의 행복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금기된 사랑, 그리고 30년 우정에 대한 배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지원이를 만났다.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게 다행이다.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원이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지원이는 나를 믿는다. 그 신뢰를 배신한 내가 너무 미워진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아직은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결정을 해야 할 줄은. 관계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이 왔어요.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원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지원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태준 씨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계속 있으면 지원이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기로.
3월 중순 목요일이었습니다. 요가를 마치고 카페에서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나 이사 생각하고 있어. 지원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왜? 부산으로 가려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부산. 왜 그렇게 멀리? 지원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서울에서 계속 살았잖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주 못 볼 텐데.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놀러 올게. KTX 타면 금방이잖아. 미선아, 혹시 무슨 일 있어? 30년을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왜?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그냥 변화가 필요해서.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때문이라고. 죄책감 때문이라고. 미선아, 나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지원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선아, 가지마. 너 없으면 안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나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언제 가는데? 다음 달 초에. 너무 빨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지원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원아, 울지 마. 자주 연락할게. 놀러도 자주 올게. 싫어. 가지 마. 제발. 30년 친구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더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언젠가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그럼 지원이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지원이한테 들었어요. 부산 가신다고? 네, 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태준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세요. 오빠도요. 지원이 잘 돌봐주세요. 그럴게요.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집을 구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7년간 살았던 집이라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지원이와 함께 간 여행 사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와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했었거든요. 그래도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의 따뜻한 체온, 처음 키스했던 그날 밤, 호텔에서 보낸 오후들,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4월 초가 됐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지원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태준 씨도 함께였어요. 미선아, 지원이가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울지 마. 금방 올게. 자주 연락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지원이를 꼭 안았어요. 30년 친구,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선 씨, 조심히 가세요. 태준 씨가 말했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네, 오빠, 안녕히 계세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지원이를 봤어요. 혼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지원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부부.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든 침입자였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서울을 벗어나니까 조금 후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필요했거든요. 첫날 밤 혼자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잊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지원이가, 태준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이와 통화했어요. 미선아, 잘 지내? 응. 바다 보이는 집이라 좋아. 나 보고 싶지 않아? 당연히 보고 싶지. 언제 놀러 올래? 조금 있다가 정리 좀 하고. 지원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미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부산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카페를 찾고, 새로운 산책 코스를 발견하고,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어요. 가끔 외로울 때면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태준 씨와의 뜨거웠던 순간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지원이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더 치열하게 고민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후련했어요. 내가 한 일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구나. 적어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금기된 사랑은 이제 정말 추억이 됐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그리고 지원이, 내 30년 친구, 평생 지키고 싶은 친구. 비록 한때 배신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지원이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니까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고. 사랑도 우정도 모든 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도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